한국 따위가 잘해봤자지. 여기 한국의 드라마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국인 교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요. 그녀는 무슨 내용을 보았길래 이렇게 언짢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중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있는 하오란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일을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잠시 쉬면서 동남아시아 쪽 위주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쉬고 있지만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와 연구는 손에서 놓을 수가 없기에 장소만 바뀔 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중화사상에 깊은 뿌리를 두고 계신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위대하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격도 온순한 편이라 부모님의 말씀에 언제나 복종하는 착한 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던 시간들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몸이 약한 편인데 무리해서 연말까지 완성해야 하는 연구 자료에 몰두하다 보니 최근 몸이 많이 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본 적도 없었던 터라 강제로 이번에 길게 휴식 기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따뜻한 나라에 여행을 가서 요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좋았던 점은 자유롭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전공 과목에만 관심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인터넷 기사나 동영상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유가 완전히 보장이 되지 않아서 보고 싶은 영상이나 자료를 못 볼 때가 많은데 보통은 IP를 우회해서 많이들 유튜브도 보고 각 나라의 예능 프로그램들도 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죠. 중국 자체의 앱 사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태국에 여행을 가서 같은 숙소에 머물던 한 태국 여행객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드라마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한 내용이라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화제를 돌렸어요. 제 방으로 들어온 저는 아까 태국 관광객이 이야기한 한국 드라마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그래서 아까 그 태국 여행객이 한국 드라마를 전혀 모르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봤던 거고요. 저는 계속해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태국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로 내용이 감동적이고 잘생긴 배우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드라마 하나를 다운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제목의 드라마였고 그걸 보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자라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중국 드라마보다 재미가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게 웬걸요?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 편을 안 보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칠간 한국 드라마를 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곳 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에 열광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수영장 근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핸드폰으로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냉정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전공 분야는 교육에 관한 것이지만 문화적인 부분도 관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 호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배인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직접 마주하는 일이다 보니 최근 트렌드나 유행을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배인은 여기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했죠. 여기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은 저에게 중국인이냐는 물음보다
한국인이냐고 종종 물어보는데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문화가 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한국 문화가 별 볼 일 없다는 증명을 해야겠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K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폭풍 검색을 하였습니다. 이게 아시아 쪽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부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보면서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전반적인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아니, 중국보다 한국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이건 뭔가가 잘못됐어. 저는 계속해서 속으로 사실을 부정했어요. 세계 제1의 중국이 처참히 한국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한국을 여행하고 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암묵적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한국의 발전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시기에 한국은 K 콘텐츠인 게임과 음악, 방송 분야에서 선전하며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고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7위권에 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제조업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경기 불황 극복의 기회로 삼는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갑자기 뜬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성공 비결이나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한동안 한국 드라마를 이것저것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제가 본 것 중 킹덤과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자면 킹덤 같은 경우 좀비 소재의 조선을 구하려는 왕세자의 사투 과정을 그린 건데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 차별점을 두었고 오징어 게임은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데스게임의 일종이지만 중간중간 한국의 전통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달고나 그리고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등이 구성되어 있어서 확실한 소재 차별화를 시청자에게 확인시켜 주었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정서를 나타낸 줄거리도 한국 콘텐츠의 인기 요인인 것 같았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중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 반해 한국은 공동체를 중시하고 화려하고 특출난 주인공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잘 그려낸 내용들인 것 같았죠. 기본적인 정서가 다르긴 해도 인간적인 모습이나 공감과 배려가 녹아든 줄거리를 보면서 뭔가 가슴 따뜻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의 드라마에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한국의 화장품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K-뷰티는 유럽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 오면 화장품을 싹쓸이해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는 게 한국 여행 코스에 들어가는 여행 상품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지인분이 한국에서 사왔다고 하면서 팩과 핸드크림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일반 시트팩이 아닌 기능성 팩으로 미백과 주름에 효과가 좋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안색이 맑아지는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티몰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자연당 마스크팩을 판매하는데 한국의 제품보다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훨씬 저렴해서 이것만 썼었거든요. 팩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 부분에서도 한국의 제품은 인기가 많았는데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한국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기초 화장품을 넘어 색조 화장품까지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한국의 K-팝 스타 아이돌의 화장법과 공항 패션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더욱 한국의 제품에 대한 인기가 커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K-팝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처음 접했는데 왜 이들에게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칼같이 맞춘 안무에 수준 높은 보컬 능력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외모까지 그들은 인형처럼 완벽했죠. 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동안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중국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며 독창성을 뽐내는 한국이 질투도 났지만 부러웠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내용을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말하면 전 아마 절교를 당할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인은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국을 여행해도 좋았던 경험을 마음속에 담아놓지 굳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싫으면 여행도 가지 않을 텐데 매년 엄청난 중국인이 한국에 여행을 가는 것만 봐도 그들은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중이에요. 중국은 자유가 억압된 곳이에요. 중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사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인정할 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심으로 중국의 발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맹목적인 애국심은 개나 줘버려야 하죠. 저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인정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신기하게도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 한국행 비행기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태국에도 한국 관광객이 많다 보니 승객의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죠. 태국에서 볼 때는 그저 그랬는데 차려입은 한국인들은 제법 멋있어 보였어요. 특히 대한항공 승무원의 미모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예뻤거든요. 그녀들을 보니 한국 화장품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죠. 피부가 희고 매끄러워 보였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광이 났으며 하얀 치아가 돋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에 친절함까지 겸비한 사람의 탈을 쓴 천사가 분명했어요. 뭔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중국의 승무원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한국 승객이 탄 비행기의 안이 매우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국인들과는 다르게 말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조용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중국은 버스나 지하철, 심지어 비행기를 탔을 때도 언제나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차는데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떤 외국인이 중국인은 시끄럽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인천공항은 솔직히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면 중국의 공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시설이 좋거든요. 특히 선전시의 바오안 국제공항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으로 선정될 정도로 건축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공항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선전시의 공항보다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공항 내부가 쾌적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죠. 가장 좋았던 것은 입국 심사가 빨리 처리가 된다는 것이었고 공항 직원들이 대부분 영어를 구사할 줄 알고 친절하다는 것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거지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비싼 외제차들이 많았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은 거지들이 들끓고 거리가 지저분하고 못 살아서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을 하는데 모두 조작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 한국에 가면 대충 어디를 가야 하는지 검색을 했었는데 일단 명동의 화장품 매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평일 낮 시간대에 방문을 하는 것이라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적거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저처럼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한국의 제품들이 비싸긴 해도
품질이 좋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양손 가득 무언가를 잔뜩 사서 돌아다니는 그들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답니다. 명동에는 많은 상점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대로 화장품 매장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가장 커 보이는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중국의 화장품 매장과 별다른 점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곧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제가 매장을 둘러보는데 직원이 제 앞으로 오더니 제가 중국인인 걸 어떻게 알고 중국어로 반가운 인사를 해주었어요. 매장 안에는 서양인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온 직원은 제가 찾는 제품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제 피부 타입과 선호하는 제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초 제품이 진열된 곳으로 안내를 해주며 하나하나 손등에 발라주었고 향이나 질감 등의 느낌을 물어보면서 카운셀링을 해주었어요.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고 그 직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신은 한국어를 배우러 온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소개를 했고 일본어도 곧잘해서 일본 관광객에게도 제품 소개를 잘한다고 했어요. 저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고 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근무를 했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왔다고 했어요. 가이드를 동원해서 깃발을 들고 수십 명의 중국인이 매장을 한번 왔다가 가면 그날 매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화장품 인기가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과 유럽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서 매장마다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외국인 특화 매장으로 꾸며진 곳도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가 있답니다. 고객님처럼 화장품을 상담을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매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콕 집어서 원하는 상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K-뷰티는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지도가 있습니다. 세일 기간에는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엄청난 인파로 발 디딜 곳이 없답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이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 나라인지 몰랐는데 정말 한국의 화장품은 인기가 좋아요. 그 직원은 한국의 제품이 품질은 확실히 좋다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인기가 좋다고 했어요. 저와 같은 중국인이 한국을 이렇게나 칭찬하는 말을 듣다니 저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핑을 하다 보니 조금 출출한 생각이 들어서 길거리 음식이 파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길을 가면서 구경할 수 있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탕후루였는데요. 중국의 길거리에도 많이 팔고 있는 음식인데 한국에서 보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중국의 탕후루는 한국의 그것보다 좀 더 큰 편인데 당장 먹고 싶었지만 한국만의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싶었던 저는 조금 더 둘러보았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길이라서 그런지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에도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어떤 음식인지 알아보기도 편했습니다. 저는 회오리 감자와 부산 오뎅이라는 음식을 선택했고 먼저 부산 오뎅을 먹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한국의 도시의 명칭이고 오뎅은 어묵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중국에서 먹는 어묵과는 생김새가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본 한국의 어묵은 꼬불꼬불한 모양이 참 신기했습니다. 간장에 찍어 먹는 것이었고 어묵 국물도 종이컵에 담아서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어묵의 식감은 쫀득하면서 간이 잘 배어 있었고 국물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컵을 더 담아서 먹었습니다. 어묵 옆에는 한국 음식으로 유명한 떡볶이가 있었는데 너무 빨간 양념이 매워 보여서 감히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독특한 모양의 회오리 감자는 어니언 시즈닝을 선택해서 먹었는데 바삭하면서 짭짤한 맛이 좋았습니다. 길에서 파는 음식이었지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중국의 길거리 음식은 위생관념을 포기한 곳들이 많이 있고 SNS에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영상들이 심심찮게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죠. 공업용 색소와 기름으로 계란말이를 만들고 발암물질인 멜라민을 넣은 분유 사건, 검은 봉지를 구겨 미역으로 둔갑시킨 사건 등 이런 모습들은 중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불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불고기와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베이징의 고유관이라는 식당에서는 각종 양념이 잘 배인 소고기를 둥근 쇠가마에 올려 구워 먹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먹어보았는데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불고기는 어떨지 기대가 되었어요. 식당의 메뉴판에는 뚝배기 불고기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진으로 보니 중국의 불고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뚝배기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그릇에 국물이 자작한 불고기가 들어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하나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뚝배기라고 하는 그릇이 신기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투박해 보이고 그리 이쁘지 않은 모습에 그릇을 쓰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알아보니 뚝배기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찌개 등을 끓이거나 담아낼 때 쓰는 전통 식기였습니다. 두꺼운 그릇으로 상당히 무거운데 끓는 속도도 느리지만 식는 속도도 늦어서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그릇이었죠. 한국의 전통 음식인 설렁탕, 삼계탕, 추어탕, 된장찌개 등의 음식을 주로 담는다고 나와 있었죠. 조금 기다리자 주문한 뚝배기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상태로 제 앞에 놓여졌는데 정말 뜨거워 보였습니다. 앞접시에 덜어서 후후 불면서 불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났어요. 고기 외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깔끔한 고기의 맛이 느껴졌는데 중국의 소고기 요리와는 달리 느끼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음식은 주로 튀기거나 굽는 중국 요리와 다르게 삶거나 무치는 요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깔끔한 맛이 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한식도 최근 많은 나라에서 사랑하는 음식의 한 분야가 되었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함께 나온 공깃밥을 뚝배기에 말아서 여러 가지 반찬과 같이 먹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한국인들이 그렇게 먹길래 따라해 보았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맛있게 후루룩 한 뚝배기를 비웠습니다. 식당을 나갈 때까지 중국인인 저를 친절하게 대해준 식당 직원에게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밴 사람들 같았죠.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명동 근처의 한 호텔을 숙소로 정하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한국에서 겪은 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내가 그동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나라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관심이 없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올바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화 사상에 찌든 어른들의 가르침 속에서 사리분간을 못하게 세뇌당했던 것을 저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뉘었다가 다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겪은 한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죠. 왜 그토록 욕을 하면서도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많은 건지 중립적인 자세로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배척은 이제 그만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먼 중국의 현실이 걱정되지만 저처럼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려는 중국의 신교육인들이 많아진다면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하오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